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쉘에 대해서 한번 실습 코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코드고요.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데이터셋이 보스턴 데이터셋이라고 집값 예측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아마 사이클론에서도 한 번씩 만져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를 이제 쉘 모듈에도 보스턴 데이터셋이 있나봐요.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그 보스턴 데이터셋을 받아온 다음에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류를 해줍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크기는 뭐 4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 그 0번째 데이터부터 10번째 데이터까지 한번 불러와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칼럼이 이제 피처가 되고 이제 이 인덱스를 보니까 잘 섞인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y 값을 한번 찍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치 값으로 되어 있네요. 수치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우리가 이건 리그레션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보스턴 데이터셋의 피처에 관한 설명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 크림부터 뭐 ZN 인더스, 뭐 레드, 텍스, B, 엘스탯 이렇게 있었죠. 뭐 크림은 타운별 1인당 범죄율, ZN은 25,000 평방비트당 주거지역의 비율, 인더스는 이제 도시당 비소매업종 에이커의 비율, 샤스는 이제 찰스리버 더미 변수래요. 더미 변수인데 이게 강변가의 경우 1 아니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여섯 번째 데이터만 이게 1이 돼 있고 나는 뭐 나머지는 0이 돼 있는 걸 보니까 돼 있는 걸 보니까 강변가에 있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이 같죠. 그리고 NOx 질소사물 농도입니다. 룸 그리고 가구당 RM 가구당 평균 방수고요. 아마 그 RM이 높을수록 좀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지는 1940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 중에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소유자가 건물주가 1942년 이전에 이거를 이제 사들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에이지가 늙었다는 겁니다. 뭐 이 타운들이 있으면 타운 중에 그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 이거죠. 만약에 에이지가 높으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에이지가 높으면은 너무 낙후된 지역일 거다.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디스는 5개의 보스턴 고용센터까지의 거리의 가중평균이래요. 즉 이게 짧으면은 업무지구와의 거리가 짧으면은 좋은 거겠죠. 레드 방사성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 지수입니다.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도 짧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접근성 지수니까 높으면 좋을 것 같네요. 텍스는 10,000달러당 전체 가치 재산세율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면은 텍스를 보니까 뭔가 많은 좀 잘 사는 친구들일수록 못 사는 친구들은 10,000달러도 못 벌 수도 있고 뭐 잘 사는 친구들은 뭐 10만 달러를 벌 것이고 하면은 10,000달러당 얘네들이 누진세가 붙으면서 뭐 이런 곳은 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PT 레치오 도시별 학생 교사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이 많고 교사가 좀 적으면은 뭐 낙후가 됐다. 교사가 많고 학생이 적으면은 좀 일단 사립학교고 뭐 교육 환경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PT 레티오는 이제 뭐 13, 13명부터 20을 넘어서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B는 이제 흑인 지수인데요. 이건 BK는 도시별 흑인 비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BK-0.63 해서 제곱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BK가 높으면은 이 지수가 높겠네요. BK가 낮아도 이 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스탯 같은 경우에는 러우스탯 저소득층의 비율 퍼센트입니다. 아마 저소득층이 많으면 집값이 좀 집값이 많이 낮을 것 같죠? 그리고 매드V 이거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가치의 중간값입니다. 결국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y값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EDA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방의 개수와 집값 간의 관계를 산점도로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가 ggplot이라는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그 scatter라는 함수를 통해서 x의 룸, y 그리고 컬러 블랙으로 해서 산점도를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점도가 따닥따닥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리니어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마 이렇게 쭉 그어질 수 있겠죠. 리니어 펑션이.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핏을 해보자.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리니어 모델을 임포트해서 그 설명 변수에는 RM 값을, y는 그냥 트레인 y 값을 한번 넣어봐서 핏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드v, 그러니까 y 값은 8.76 곱하기 반개수 마이너스 32.40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선형적으로 나와서 방금 우리가 저 첫 번째 차시에 설명했듯이 룸에 대한 그 상관계, 그러니까 개수가 설명성이 8.76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의 개수가 뭐 하나씩 달라질수록 주택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그래프 데이터를 한꺼번에 플로팅하는 코드입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면은 어떤 거냐? 여기가 우리가 핏한 이런 모델이죠. 이게 핏한 모델이고 여기에 그 까만색이 트레인 데이터, 그 자주색이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잘 퍼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중앙을 지나서 가서 이런 좀 가장자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되게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로스를 그래서 RMSE로 우리가 구해보면은 RMSE는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루트를 이제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은 6.3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선형 얘기를 해봤으니까 살짝 트리 모델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제 엑시부스트의 선형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부스팅 회귀 모델, 부스팅 회귀 모델로 주택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거를 핏까지 시켜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습시킨 모델의 RMSE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MSE가 3이 나왔죠. 3이 나왔는데 6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MSE로 하면은 지금 얘가 37, 뭐 38 이 정도 나왔는데 얘는 MSE가 9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오차가 4분의 1 정도로 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셰플리를 셰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셰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셰프는 일단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바스크립트를 내부의 모듈로 씁니다. 그래서 init.js를 함수를 불러와서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explainer가 트리 explainer, 그러니까 트리 셰프입니다. 여기다가 모델을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모델이 리니어 모델일 경우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 아마 모델이 이제 트리 기반 모델일 경우에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리니어 레그레션 리니어 모델 여기다가 리니어 레그레션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은 이 트레이 익스플레이너가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트레이 익스플레이너는 진정하게 모델 어그노스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다시 여기다가 모델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잘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플롯이 그려지는데, 자, 이게 트레인 데이터의 5번째 주택에 대한 셰플리 값이래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셰플리 값이 2.27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값이 27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네, 27로 정의된 그 주택값이 어느 피처에 관해서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엘스탯에 대해서 그 좋은 영향을 받았고, 피티레티오, 디스턴스, 뭐 샤스, 그 크리미널 값, 그리고 녹스 값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반대로 룸 값이랑 에이지 값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봐서 집값이 살짝 떨어졌나 봐요. 룸의 개수는 6.25개고 에이지는 92.6. 92년이나 지냈다는 거니까 좀 노후됐다는 거죠. 대신에 엘스탯 그 저소득층 비율이 5.5밖에 안 돼서 뭐 되게 높은 점수를 줬다. PT 레티오도 14.7, 20과 비교해서는 엄청 작다. 디스턴스도 되게 높다. 샤스는 1이어서 강변가라 뭐 좋다. 크리미널 값도 뭐 그 범죄율도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미널이 작은 것도 이 집값이 오르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인데요. 259번 데이터에 대해서 방의 개수와 집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플로팅하는 코드입니다. 자, 259번 데이터는 여기에 있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룸 개수가 적죠. 그 매드V가 이제 50에 있는데 다른 놈들은 룸 개수가 뭐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얘는 5개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그 룸 개수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다시 한번 셋밸류를 그려봅시다. 근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룸 개수는 그 방 개수는 적지 않았네요. 이게 뭐냐, 사실 디스턴스가 엄청 크긴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소득계층 그 하위 계층의 비율이 낮은 것도 영향을 줬고, 이거는 이제 블랙피플이 없던 이렇게 그 흑인이 없는 것도 좀 도움이 되었네요. 그래요. 근다 치고 에이지가 100인 게 좀 낡았다는 게 좀 악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 셰프에 대해서는 셰프는 이제 이런 로컬 익스플레인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로컬 서로게이트와 그 글로벌 서로게이트 두 개를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셰플리 값을 플롯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피티리티어는 뭐 이런 거고, 녹스는 뭐 이렇다. 엘스탯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높으면은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각보다 이제 영향을 안 끼쳤는데 B값이 이렇게 높다고 해도 뭐 장단점이 있나 보네요.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반개수를 한번 봅시다. 룸을 보면은 당연하겠죠. 룸의 개수가 적을수록 뭐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반개수가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안 좋은 건 파란색, 좋은 건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반개수의 변화가 집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개수가 많을수록 집값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면 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피처들이 셰플리 값 결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엘스탯이랑 룸, 디스턴스가 되게 많은 역할을 끼쳤어요. 그리고 강변가, 그리고 ZN, 레드, 그리고 텍스 값은 생각보다 뭐 안 끼쳤고요. B도 생각보다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크리미널 값이랑 뭐 에이지 노후화된 정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이 높을수록 이게 많은 영향을 끼쳤었고, 분산이 적을수록 이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Lstat, RM, Distance, PT Ratio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됐는데 이게 피처 임포턴스랑 같냐? 아니죠. 피처 임포턴스는 우리가 봤을 때 크리미널 값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는데 그 이제 이건 XG 부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피처 플랫 임포턴스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미널보다 사실 크리미널 여기 좀 중간에 있죠. 근데 여기서는 크리미널에 의해서 스플릿이 제일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가 쉐브로 설명할 때는 L스탯이 가장 중요하고 크리미널은 딱히 중요하지가 않은데 플랫 임포턴스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크리미널 값이 너무 높게 이렇게 나왔다. 왜냐하면 크리미널 값이 아마 어떤 좀 못 사는 사람일수록 이제 높게 나올 테니까 이게 B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A 그 크리미널이 노후한 데에서 어떤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겠고 그 크리미널이 제일 많이 연관이 된 경우가 엘스탯 이거겠죠? 취약계층이 이제 저소득자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많은데 얘는 이제 크리미널 값으로 계산을 해버린 것이고 얘는 좀 옳게 된 값으로 엘스탯 값으로 영향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피처 임포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간 종속성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스플릿 값으로만 스플릿을 얼마나 이 값에 대해서 자주 때렸냐에 관해서만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좀 치우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러팅을 할 때는 그냥 쉐입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쉬울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코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